자, 하나를 더 배워볼게요.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벡터하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배워봤는데요. 이 링크드 리스트는 아주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할 때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실제로는 링크드 리스트를 실제로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벡터하고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다고 설명을 했죠. 그죠? 벡터하고 어레이 리스트는 이렇게 배열을 미리 잡아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저장을 하는 건데, 이 링크드 리스트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구조 시간에 배웠던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가나 삭제가 굉장히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추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여기 끝에다 추가하려면은 배열에 이 공간이 없으니까 바로 추가가 안 되니까 새로 배열을 완전히 잡아서 맨 끝에다가 추가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카피를 해 넣어야겠죠. 하지만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 끝에다가 새로 노드만 하나 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삭제 같은 경우 또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거를 지운다라고 하면 배열이니까 앞으로 하나씩 다 당겨서 넣어야겠죠. 하지만 링크드 리스트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는 걸 지워버리면 링크만 바로 갖다 이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추가나 삭제는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인덱싱은 느립니다. 인덱싱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열로 구현을 했을 경우에는 인덱스 2번에 있는 값을 뽑아라 그러면은 0번, 1번, 2번이니까 바로 값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인덱싱이 없잖아요. 그냥 자 0번이면 이 바로 여기 있는 거를 가리키고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서 즉 이 링크를 다 따라가야지만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덱싱에 의한 그 노드 접근은 느리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콜렉션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대부분들이 이제 요소들의 순차 검색을 해야 됩니다. 즉, 뭐 이런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면은 값들이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보통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뭐 다 출력을 해준다거나 또는 앞에서부터 검색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터레이터라는 기능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인덱스를 이용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즉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예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해왔죠. 뭐 for 해서 인티저에 i는 0번부터 해갖고 i가 뭐에 뭐 사이즈보다 작을 때 하면서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get 해갖고 i에서 뭐 찾아내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 하나하나 for loop을 돌면서 인덱싱을 했는데 이터레이터라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러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검색해 나가는 것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 7-4를 통해서 이터레이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벡터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벡터 말고 그 책에서는 벡터로 했는데 여기서는 한번 그냥 링크드 리스트 우리가 예제를 따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먼저 해줘야겠죠. 임포트에 java.util에 everything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에 여기 인티저를 제네릭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LL이라고 합시다. 링크드 리스트니까 new에 링크드 리스트에 인티저의 사이즈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집어넣을까요? .add에 우리가 오토 박싱에 의해 갖고 5 집어넣고 그 다음에 ll.add에 4 집어넣고 그 다음에 ll.add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ll.add에 뭐 인덱스 2번에 100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터레이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터레이터 사용 예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차 검색을 하려면은 즉 이 LL로부터 이터레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즉 이터레이터
이것도 역시 이제 제너릭을 인티저로 이루어진 이터레이터를 뽑아내는데 it라고 합시다. 이터레이터 약자. 그 다음에 ll.iterator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돼요. 이걸 이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순차 검색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받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레이터가 아니라 이터레이터죠. 예. 이터레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순차 검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객체를 넘겨주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하나의 그냥 그 프로그래밍 패턴인데 it.has next입니다. 그러니까 즉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 있는 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integer n 해서 뽑아내면 되겠죠. it.next 이렇게 하면 iterate next 하면 이제 그 인덱스 0번 거부터 0번, 1번, 2번 이렇게 하고 인덱스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값은 뭐 5,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iterator 사용할 때는 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사용할 메소드는 요거예요. has next 요게 조건이죠. 이 while 룹을 지속할 조건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요소를 뽑아낼 그런 그 메소드입니다. 요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면 되겠죠. system.out.println에 예를 들어서 n을 출력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run as java application 하면 순서대로 했던 5, 4, 100,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굳이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for loop을 돌려도 되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이 이터레이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벡터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다 동작을 합니다. 즉 벡터 이러한 서로 다른 그런 그 클래스를 사용을 해도 여기서 오자가 나있죠. 벡터 이 add라는 그 메소드는 벡터도 지원을 하니까 이것이 벡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거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벡터에서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벡터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웬만한 것들은 다 지원을 해요. 자료 구조 우리가 아까 했던 뭐 링크드 리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벡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레이 리스트라든가 뭐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컬렉션들이 이 이터레이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다른 그런 뭐 for loop을 안 돌려도 쉽게 이것을 이렇게 순차 검색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for loop을 사용해도 동일한 일을 구현해내는 게 뭐 이렇게 그리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바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순차 검색할 때는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복잡한 상황에 갔을 때 그것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